자, 이어서 모닝 뉴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핵심 뉴스들 중심으로 다뤄져 있는데요. 내용 한번 보시죠. 앞서 헤드라인에서 나왔었던 테슬라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는 자율주행으로 중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가까워진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자, 거기에 더해서 우주항공 쪽으로 또 대통령께서는 이제 달 착륙과 관련된 내용, 스페이스 관개토를 추진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5월 말에서 이제 5월 말이 됐죠. 6월 초에 이제 임상 종양학회 아스코와 관련된 내용, 거기에다가 민희진 대표의 지금 해임시 200억 원 배상입니다. 상당히 불편한 동거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관련 내용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 내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6가지 헤드라인부터 먼저 미리 보기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테슬라가 중국 당국의 주행보조 시스템을 등록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몇 달 내에 출시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신용융자가 상당히 늘게 되면서 B2 규모가 무려 20조 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만 1조를 베팅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시간에서 많은 우주항공 관련 섹터들이 상승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2032년 달 착륙 스페이스 관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영향이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는 세계 최대 종양학회,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모멘텀이 돼줄 수 있는 아스코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관련된 소식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내부에서 이혼과 관련된 소송들이 어느 정도 2심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SK 지분을 팔게 될지 경영권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금 어도와 하이브 계속해서 민희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관련한 잡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법원의 판결이 나타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 개발 중인 첨단주행 보조 시스템이 있는데요. 바로 FSD라고 부릅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중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에 등록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테슬라가 중국의 산업정보기술부에 FSD 소프트웨어를 등록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중국 산업정보기술부의 소프트웨어를 성공적으로 등록하면 테슬라의 내부 직원들이 중국의 공공도로에서 차량을 주행하면서 FSD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내에 중국의 테슬라 차주들에게는 FSD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테슬라는 중국에서 월 구독료를 받는 방식으로 현재 FSD를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구독료 자체는 월 98달러 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13만 6천 원 정도로 하나로 분석해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고 미국에서는 지금 99달러 정도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판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FSD는 그 이름에 완전히 스스로 주행한다라는 뜻을 달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운전자의 상시 개입이 필요한 운전자의 보조주행 시스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최근에 전기차 수요가 너무 부진해지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그리고 이에서 넘어서 로보택시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와 관련된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자율주행 섹터들 이야기로 연결해 볼 수 있겠고요. 종목으로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 스마트 레이더스 시스템, 모트렉스 같은 자율주행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신용거래 융자 규모가 8개월 만에 최대 규모인 2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주춤하고 있지만 올 초부터 이어진 금리 인하 기대감과 인공지능 반도체 랠리에 이른바 B2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인데요. 금토협에 따르면 어제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19조 6,332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지난해 9월 27일에 있었던 19조 7,029억 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용융자 금액이라는 것은 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아직까지 갚지 않은 금액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 들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신용융자 잔액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1조 5,409억 원, 코스닥은 9조 923억 원으로 지난해 9월과 10월 이후에 최대 수준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신용융자는 특히나 반도체와 2차 전지 종목들에게 가장 크게 집중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신용융자 잔액이 6,807억 원으로 어제 이어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는 포스코홀딩스가 5천억 원 넘게, 셀트리온이 3,840억 원, 포스코퓨처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그 뒤를 이었다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비투가 늘어서 투자하는 개인들은 상당히 많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나기도 했었고 최근에 또 엔비디아와 관련된 잡음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양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지금 신용융자 잔액에 대한 추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주가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증시에 또 뇌관이 되지 않을지 좀 우려감을 갖고 관련된 경각심을 주는 뉴스였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32년에 달에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는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개청 기념행사에 참석했는데요. 2027년까지 우주 관련한 예산 금액을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대한민국이 우주를 향해 새롭게 비상하는 날이라며 이제 우리가 우주 항로를 개척돼 새 시대를 열고 스페이스 스탠다드를 선도해야 된다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 그리고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중점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서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우주항공청이 공직사회의 변화를 불러오는 혁신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윤 대통령이 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이 개청하게 되면서 이 기념식에서 관련된 발언들이 좀 나왔는데요. 이 우주항공에 대해서 적극적인 산업 의지를 표명하게 되면서 결국은 우주 관련 종목들 어제장 시간외 시장에서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컨텍이라든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AP 위성까지 일제히 시간외 상한가에 들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었고요. 이외에도 우주항공 관련 섹터들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주항공 섹터들에 대한 주목도 높여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나오고 있는 차트는 컨텍의 차트인데요. 우주항공 쪽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주가가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올 초부터 지금까지 한 5개월간의 주가 흐름 거의 위아래로 등락을 보이면서 조정 과정 어느 정도 횡보하는 과정들을 거쳤는데요. 다만 이렇게 5월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일단은 이 밴드의 하단 쪽으로 내려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과연 시간에서도 상한가에 들어갔고 이렇게 우주항공청에 대한 개청 모멘텀도 있으니까요.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관련 종목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들에게 또 큰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는 학회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종양학회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바로 미국 임상종양학회 연례 학술대회입니다. 이 아스코 2024로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개막을 코앞에 두고 있으면서 새로운 연구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술대회 기조 강연을 포함해 주요 발표에서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신약 임상 결과가 공개된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관심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발표들은 사전 공개 없이 현장에서 바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들을 가져가곤 합니다. 일단은 아스코 2024는 미국 시카고에서 현지 시간으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개최된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올해 학술대회 고영한 분야 발표 중에서는 폐암 분야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비조세포 폐암의 경우에는 3세대 표적 치료제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타그리소의 임상 결과 발표가 예고돼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CRT를 받은 절제 불가능한 3기 표피성장 인자 수용체 변이 비조세포 폐암의 환자에서 타그리소를 평가한 3상 임상 결과가 공개된다는 점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혈액암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 국내 그리고 글로벌 현장에서도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 CRT-T 치료제와 이중항체 기술 기반의 치료제 간 임상 경쟁 관계가 어떻게 될지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들 어제장에서도 이 아스코 모멘텀과 관련된 종목들을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흐름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SK 측에서 경영권 부분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일단은 노 관장의 손을 들어주게 됐습니다. 최 회장이 1조 원이 넘는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가뜩이나 지금 최 회장을 정점으로 한 SK 지배구조가 취약하다고 지목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흔들리지 않을 시장의 관심 그리고 또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SK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상승한 바가 있었는데요. 주식 분할과 관련돼서 기대감들이 커졌었는데 오히려 이후에 나온 분석 기사에서 살펴보시면 대법원에서 만약에 확정이 됐을 때는 지분 매각까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2심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고 입장을 밝혔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평가 자체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든 그룹 전반의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 SK 어제 주가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네, 어제 상당히 그냥 조용하게 움직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따라갔던 SK인데요. 그렇지만 2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급격하게 치솟게 되면서 어제장 큰 폭의 급등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분석 기사에서는 또 정반대의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으니까요. 관련해서 주가 흐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법원 판결과 관련된 소식이기도 한데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에서 이번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고 있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이런 판결이 좀 나오게 되면서 또 관련해서 하이브의 주가가 어제 시간외에서 하락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어도어가 독립을 모색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배임은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는 점 하이브의 주가 흐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장 정규장 흐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살펴드렸습니다. 모닝뉴스였습니다.